안녕하세요. 1993년 발견된 여왕의 방 남쪽 환기구 끝 간템브링크의 문은 당시 이집트 고고학자들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마크 레너 박사는 구리핀의 목적이 파라오의 영혼이 시리우스 별을 향할 때 차단석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문 손잡이 역할을 한다고 추측하였습니다. 피라미드 전기 발전소 이론을 믿는 미스테리 신봉자들은 구리핀이 전류가 흐르는 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995년 유물위원회는 문 너머를 탐험하기 위해 제디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참고로 제디는 웨스트카 파피루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마법사로서 그는 110세 나이에도 젊음을 유지하며 하루에 빵 500덩어리, 맥주 100병, 소고기 반마리를 먹는 신비한 마법사로 묘사됩니다. 만약 현대에 온다면 세계 최고 먹방 유튜버가 되었겠네요. 쿠프 왕은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가득 찬 토트의 비밀 방에 관해 묻고자 마법사 제디를 초청합니다. 왕은 마법사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죄수의 목을 잘라 이어붙이도록 명하였으나 제디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신 머리가 잘린 거위를 다시 이어붙여 부활시키는 놀라운 마법을 시연한 후 비밀의 방이 헬리오폴리스에 위치하고 있음과 후대 왕들에 관한 예언까지 들려주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제디 프로젝트는 수년 동안 다국적 팀들의 참여와 경쟁을 통해 4개의 모델들이 만들어졌고 수차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집트 유물위원회는 영국 리즈 대학이 개발한 피라미드 로버를 탐험 로봇으로 선정하고 벽에 구멍을 뚫기로 결정합니다. 로봇 몸체 중앙에는 길쭉한 드릴이 위치하고 뒤에 보이는 커다란 검은 상자는 제어 장치입니다. 2002년 9월 16일 폭스TV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남쪽 간템브링크 벽 너머 내부의 탐험 과정을 합동 생방송하였습니다. 하위 자와스 박사는 인터뷰를 통해 벽 너머 내부에서 피라미드 비밀이 밝혀질 파피루스를 발견하길 희망한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안타깝게도 황량하기 그지없는 또 다른 벽과 19cm의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구멍을 내고 벽 너머를 들여다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카메라 성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시야가 앞만 볼 수 있었고 이마저도 중심부에만 조명이 집중되는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생중계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은 완전 망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박사의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더워서라기보다는 곤혹스러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라미드 로버는 드릴릴 과정에서 벽 주변에 여러 스크래치 자국을 남겼고 구리핀 끝 일부도 손상시켰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일주일 후 낙담한 연구팀은 비공개로 조용히 앞서 간템브링크가 탐험을 실패했던 여왕의 방 북쪽 환기구에 로봇을 투입합니다. 다행히 북쪽 통로 끝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해 2개의 구리핀이 박힌 유사한 형태의 차단벽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구멍을 뚫진 않았고 탐험을 끝마칩니다. 생중계에서 드러났던 카메라 단점을 개선하여 벽 너머 공간 전체를 재촬영하기 위해 홍콩의 치과 의사이자 로봇 개발 이력을 가진 응최 최eng과 리즈 대학 교수 롭 리처드슨의 팀원들은 새로운 제디 로봇을 개발합니다. 360도 모든 방향을 촬영할 수 있는 고감도 LED 카메라를 장착한 제디 로봇은 5kg 초경량의 양팔을 가지고 있어 측벽을 누르며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탐험 계획은 이집트 정치 이슈로 수차례 연기되었다가 2011년 5월 29일 드디어 허가가 났습니다. 최신형 로봇이라 무난하게 환기구 통로를 지나서 앞서 로봇가 뚫었던 구멍 앞까지 도착합니다. 스네이크 카메라를 투입해
벽 바로 뒤편, 구리핀이 박힌 모습까지 전체 내부 공간을 촬영했으며 또한 바닥에 그려진 붉은색 오클의 표식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상형 문자인지 혹은 별 의미 없는 단순한 표식인지는 불분명한데 고고학자들은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자신의 그룹명과 숫자를 표시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반면 이를 종교적 의미를 가진 상형 문자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좌측 숫자 5처럼 보이는 표식은 왕자에 앉아있는 파라오를, 중앙 그림은 갈대고트를, 우측 그림은 뱀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뜻하는 상형 문자라고 추측합니다. 종합하면 죽은 파라오가 갈대보트를 타고 하늘의 강을 건너 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왕국 유광조 우나스 테티의 피라미드 텍스트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북쪽 환기구 차단문도 구멍을 뚫어 벽 너머를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듯합니다. 북쪽 환기구는 조국성 코카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코카부란 별은 대체 뭐가 중요한 걸까요? 오리온, 시리우스, 북극성 투반의 중요성은 쉽게 납득이 되는데 작은 곰자리 코카부는 의문스럽습니다. 2000년 캠브리지 대학의 케이트 스펜스 교수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네이처지의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게시했습니다. 대피라미드 방위각은 오차가 겨우 0.05도로 극악의 정밀도를 갖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대의 북극성 투반은 벽화에서 주로 황소 별자리에 위치하며 호루스의 창은 황도의 방향, 추분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투반은 겉보기 등급이 3.6으로 어두우며 하늘의 실제 중심점에서 미세하게 비껴나 있기 때문에 건축학적으로 정밀한 방위 측정 기준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케이트 교수는 대피라미드 방위 측정법 연구를 위해 별자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기원전 2467년 겉보기 등급이 2인 두 개의 주국성 코카바와 미자르가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실에 줄을 매달아 늘어뜨린 후 두 별을 잇는 직선과 수평선이 수직을 이루는 지점에 점을 찍으면 정확하게 진북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2467년은 고고학적으로 쿠프 제위 기간이며 그녀의 가설은 대피라미드의 건설 연도, 정밀한 방위각 측정 방법, 코카부의 중요성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다비드 라이트바디의 논문에 따르면 고대의 계측자는 하강 통로 안에서 실에 줄을 매달아 진북을 측정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2015년 프랑스, 일본, 이집트 국제공동연구팀은 뮤온 입자를 이용한 최신의 비파괴 스캔 기술을 통해 바위 속에 숨겨진 비밀 공간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뮤온 입자는 빈 공간에서 상호작용 없이 일직선의 궤적을 유지하지만 암석을 통과할 때는 흡수되거나 굴절되므로 검출기에 도달하는 뮤온의 위치와 방향을 기록하면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회랑 위에는 무려 40m에 이르는 거대 공간 빅보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대회랑에 쏠리는 무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숨겨진 파라오의 무덤과 유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합니다. 프랑스 연구진은 미세 구멍을 뚫어 초소형 HD 카메라가 장착된 풍선 로봇을 밀어넣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허가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역 V자 쉐브론 형태의 거대 암석으로 만들어진 진짜 입구 뒤편에도 높이 2m, 길이 5m 추정의 복도식 공간, 스몰 보이드가 존재합니다. 이곳 또한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 넣을 수 있겠지만 침습적인 방법이므로 아직 실행 계획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몇몇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왕의 방 북서쪽 바닥 아래에 존재하는 구덩이입니다. 과거 그림들과 사진들을 보면 석관 옆 가장자리 바닥에는 길이 4m의 직사각형 구멍이 존재했고 옆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구덩이를 나무 널빤지로 대충 막아 넣었다가 다음엔 철망으로 대체했고 현재는 시멘트와 화강암으로 보수 공사를 하여 완벽하게 구덩이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구덩이는 깊이와 폭이 3m에 이르며
서쪽 벽면은 특이하게도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알마문이 보물을 찾기 위해 팠다는 설과 원래부터 있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쿠프 태양선의 복원을 주도했던 와세다 대학 사쿠지 요시무라 연구팀은 1987년 스핑크스와 대피라미드의 지표 투과 레이더와 자기장 중력 검사를 시행했는데, 쉽게 말하면 암석 안의 밀도차를 확인해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왕의 방 바닥 밑은 그림처럼 밀도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육안상으로도 화강암 바닥 정렬은 천장과 벽에 비해 고르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왕의 방 바닥은 레드 피라미드 석실이 훼손되었던 것처럼 고대의 도굴꾼들에게 이미 한 차례 파헤쳐졌던 것이 아닐까요? 후대의 파라오 누군가가 바닥을 재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비밀의 장소는 여왕의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평행하게 진행하는 숨겨진 공간입니다. 이곳 또한 와세다 팀의 투과 레이더 검사로 발견되었고, 이듬해 프랑스 기술자 2명은 통로 서쪽 벽에 3개의 구멍을 뚫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빈 공간은 특이하게도 시나이 반도 엘토르 해안 지역에 석영질 모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나이 반도의 상징성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지만 건축공학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모래로 채워넣어 압력을 분산시키는 충전재, 쿠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캔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커다란 공동 속에도 동일한 모래가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피라미드와 관련된 영상을 드디어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대피라미드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해볼까 합니다. 1977년 나사의 보이저호는 태양계 바깥 헬리오포즈, 성간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발사되었으며, 2011년에는 태양계 바깥을 통과하였고 현재까지 220억 km를 넘게 이동 중입니다. 보이저호는 과학사에서 그 유명한 칼 세건의 어록, 페일 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촬영한 탐사선으로, 이 장면을 볼 때면 설명하기 어려운 숙연함과 아련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저호 중앙에는 미지의 외계인과 만남을 꿈꾸며 지구의 정보가 저장된 골든 레코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후대에게 혹은 우주의 어떤 존재들에게 자신들이 이룩한 종교와 사상, 과학적 성취를 알리기 위해 가장 단단한 암석을 사용하여 형상화한 것. 5000년 전의 거대한 골든 디스크가 바로 대피라미드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던 구독자님들께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